안녕하세요. YATV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두 번째 암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두 번째 암은 저 혼자 집에서 추석 연휴 때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게 첫 수술하고 한 2년 8개월, 9개월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만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하고 그때 첫 수술하면서 제가 2년 반 동안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두 번째 혹시 오면 안 되겠지만 내가 다시 재발이 돼도 나는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방식이었었냐면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암이라는 말에 어떠한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네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고 정말 처음에 제가요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검사 받다가도 너무 힘들었어요. 뭐 새로 들어온 유방에 대한 검사라는 둥, 그리고 초음파에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또 찍자는 둥, 또 찍자는 둥 하면서 제가 그때 뭐 이 검사 저 검사 되게 많이 한 것 같았는데 막상 수술을 끝나고 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다시 오면 안 되겠지만 다시 암이 재발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전체적으로 몸에 암이 번졌나 안 번졌나는 꼭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펫 검사, 그리고 유방암은 호르몬과 관련이 돼서 꼭 뼈에 전이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스킨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방암이다라고 하면 제가 첫 수술에서 제가 놀랬던 게 MRI를 찍으니까 오른쪽에서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았던 조그만한 혹이 보였었어요. 그 혹 때문에 제가 또 첫 번째 수술하기 전에 전날까지 초음파를 찍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안 나오는 게 MRI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MRI도 꼭 찍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만 검사하고 이제는 수술을 해야지, 이 수술 전에 너무 많은 검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뭐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연휴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협진을 해서 양방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양방병원에서 이제 선생님을 딱 만나니까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초음파 사진을 딱 보여드렸더니 암인 것 같은데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암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셨겠죠. 저번 병원에서도 제가 항암 방사선도 안 하고 여기로 왔으니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저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참 감사했었는데, 하지만 뭐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또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제 몸이라고 해도. 그래서 저 또한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두 가지 초이스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초이스는 이 유방을 아예 절제하는 거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이스는 혹을 제거하고 임파선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임파선은 제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조직 검사를 해보고 MRI를 찍어보고 초음파를 찍어봐야겠지만 거기서 전이가 되지 않았으면 저는 임파선을 띄고 싶지 않아요. 저번에 첫 수술에 제가 못 모르고 임파선을 띄었는데 그때 많이 띄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팔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수술하고 났는데요, 초코파이를 드는데 그 초코파이로 인해서 여기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픈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과 걸으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딸, 엄마는 수술하고 났더니 이 멀쩡하게 보이는 이 팔이 완전히 병신이네. 초코파이 이거 2개 들었는데 이렇게 이쪽 팔이 아프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이쪽 팔에 고통을 느끼면서 있었어요. 제가 이쪽 팔을 치료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많은 노력도 했고 돈도 쏟고
정말 시간도 많이 소비해서 이쪽 팔을 낫게 했지만 지금도 이쪽 어깨가 너무 시려워서요. 에어컨 바람을 쐬면 너무 아프고요. 이쪽을 자주 만지고 꼭 이쪽 때문에 더움에도 불구하고 긴 팔을 입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에어컨 있으면 얼른 피하고 선풍기 바람도 못 쓸 정도예요. 그런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에 선생님 저는 임파선은 안 띄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 뛰면 이쪽 팔을 못 움직일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럼 이번에도 항암하고 방사선 안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암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사선은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방사선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 혹만 띄워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절제를 하지 그러냐 해서 절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아시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같이 입원해 있던 한 언니가 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재발이 되고 그 언니도 저한테 그랬고 주위에서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했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차마 못 드렸지만 절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혹만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혹만 제거할 테니 방사선 치료는 꼭 합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마음을 아시죠? 이 암이 몸에 있다 그러면 되게 초조해요. 그래갖고 이제 조직검사 날짜를 잡아서 그것도 이제 막 안 되는 거를 빨리 해달라고 쫄라서 조직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간 병원은 2차 병원이었어요. 처음에 3차 병원을 갔을 때는 이런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워낙 암 환자가 많은 큰 병원은 제가 재촉을 한다고 해주지 않고 의료진이 이렇게 재촉을 한다 해서 쉽게 되지 않지만 2차 병원은 대부분 사람들이 수술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혹수술이나 이런 건 해도 암 수술은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걸 응급을 해서 빨리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암 걸린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괜찮으면 2차 병원도 한번 고려해봐라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시고요. 다음에 제 친구를 제가 이렇게 소개한 과정에서 제 친구 사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조직검사 날짜를 잡고 조직검사를 해서 조직을 떼어냈어요. 조직을 떼어냈는데 이 조직검사가 빨리 검사하시는 분 쪽으로 넘어가면 검사일이 좀 빨리 나온대요. 근데 검사가 딱 끝났기에 그거 빨리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가실러 갈 사람이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갖다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떡하죠 했더니 자기네 담당 간호사나 아니면 저희 담당 간호사가 와야지 환자가 절대로 그걸 이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쪽 간호사님 좀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무슨 규칙이 있는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좀 요청을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내려와서 그거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조직 검사실에 갖다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또 한 번 느낀 거는요. 환자인 저만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의료진들, 간호사 선생님들 다 저희를 위해서 잘해주세요. 평상시에 너무 잘해주시지만 그들은 규칙이 있고 자기네들의 룰이 있다 보니 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들 일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우선순위가 뭐고 무엇이 나한테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 직접 움직이셔야지 병원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리시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검사 결과는 빨리 나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바로 나왔는데 역시나 암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 날짜를 들어가서 이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2차 병원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3차 병원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10월 초에 발견을 해서 10월 중순에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월 20일경에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연휴가 10월 한 6, 7일경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게 됐는데요. 이제 수술하고 그 다음 과정은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편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도요. 너무 뭐 제가 설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픈 건 저잖아요. 그리고 급한 것도 저잖아요. 조금 의료진들이 일을 하는데 귀찮게 할 수도 있고 방해도 할 수 있지만 너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촉도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바쁘고 힘들고 다 이해해요. 다 우선이잖아요. 내가 우선이듯이 그 사람들도 우선이잖아요. 그렇지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하나하나 알아야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편에 그 수술 날짜를 잡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